2025년도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079억 원입니다. 여전히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입니다. 공공기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저의 박세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지원 사업에 대한 리뷰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명드린 사업은 이번에 한번 언급했던 2025년도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환경부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이제 진행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이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하는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하고 온실가스 목표 관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하는 목표 관리제 감축 지원 설비, 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은 이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이 예산이 훨씬 더 많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이제 1차 사업 공고는 이미 2024년 12월 이번 달 2일에 이미 나와서 아마 이 영상이 반영될 때쯤 이미 1차 접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차 공고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공고에 대해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지원 규모죠. 올해 예산은 1,079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한 1,100억 이상 됐었는데 약간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 사업 중에서는 여전히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지원해주는 분야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대한 지원과 두 번째 할당 대상 업체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당 대상 업체 상생 프로그램을 넘어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은 말 그대로 이제 할당 대상 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검증된 건축 설비 교체 비용 지원입니다. 항상 이제 이 사업하시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원 대상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사업명답게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유상할당 기업만 대상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올해 이 대상 중에 하나 좀 바뀐 게 있는데요. 공공기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도 이제 전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은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인데 공공기관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차 공고가 이제 거의 마무리된 시기고, 참고로 1차, 2차까지는 중소 중견기업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 3차 공고 때부터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남아서 3차 공고 때 거의 안 끝나고 4차, 5차 예산 계속 남아가지고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1차, 2차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거의 소진이 됐고요. 3차 공고 때 거의 예산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최소한 1, 2차 때 꼭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볼 것 같고요. 이미 1차는 끝났으니까 2차 때 꼭 넣으셔야 되고요. 대기업은 무조건 3차에 넣으셔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사실 사업 자체는 선정률이 되게 높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태까지 진행했던 많은 사업장들은 이게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다 여태까지 100% 선정됐지만 점점 더 경쟁률은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결국 보조금 비율입니다. 보조금 비율. 이 보조금 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여전히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바뀌지 않았고요. 사실 70%면 엄청 높은 수준이고요. 중견기업 50%만 해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되는 거고, 대기업도 30% 정도면 아주 할 만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60억 원, 업체별 연간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말 그대로 하나 이제 기업이 있으면 이제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천안공장이라든지 전주공장, 대구공장 이렇게 있는데 각 사업장이 연간 60억 원, 그 기업 통 합쳐서 연간 100억 원입니다. 거의 이 예산을 다 쓰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고 이제 보조 비율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이제 단연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그런 진행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비 지원 범위는 해당 설비의 부대 설비 및 개체 설비 포함한 구입비,
설계비, 설치 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뭐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뭐 철거비 이런 거는 제외가 되고요. 전년도와 다른 건 이제 보통 여기 컨설팅비가 따로 포함돼가지고 진행한 경우도 있지만 컨설팅비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 설비 중에 이제 태양광이나 폐열드링에 의한 발전 설비나 열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내부에서 소진하는 설비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막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절대 아니고 다 자가 소비용 태양광이나 이런 설비로 쓰셔야 되고요.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사업 설비로 뭐 교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절대 아니고요. 자가 소비용을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의 좀 밑에 쪽에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탄소 무배출 설비, 공정 설비, 전력 연료 절감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사업이 인기가 많은 게 탄소 무배출 설비인 자가소비용 태양광 하면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환경부에서도 이런 거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는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실제 공정 설비 중에 좀 고효율로 바꾸면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단순히 태양광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효율 설비라든지 이런 전력 연료 절감 설비들을 여러 개를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절차가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사업을 이제 한 몇 개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 않고요. 환경공단에서 이미 양식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충실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어떤 사업을 할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설비나 하는 업체들하고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신청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막히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신청하고 나면 평가하기 전에 이제 보완이 많이 뜹니다. 서류 보완. 실제로 이 사업 검토하는 담당자로부터 어떤 서류가 보완돼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보통 한두 번 정도는 항상 보완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잘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이 보완된 최종 자료를 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로 평가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대로 하셔야 되니까 막 이상하게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실 거 가지고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사업 신청서 쓰기 전에 최대한 정확하게 저희 설계나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꼭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평가 이제 하게 되고요. 뭐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운영기관하고 지원했던 업체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협약 체결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어려운 프로세스가 이 조달청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선정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 이 사업 하기로 했으면 어떤 업체랑 할지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셔야 됩니다. 약간 제한 입찰 같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입찰을 위한 공고문이라든지 입찰 평가서 이런 거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재공고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어떤 입찰에 어떤 부족한 점이나 약간 절차에 맞지 않아가지고 재입찰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재입찰이 이제 뜨지 않게 초반에 정확한 규정에 맞춰서 입찰을 준비를 하셔야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담당자의 공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거 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사전에 신경 써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라고, 조달청 선정되고 나면 이제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실제로는 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는 좀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특약서 계약을 또 추가로 합니다. 그것까지도 많이 진행이 되고요. 계약 체결하고 이제 선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70% 이내니까 사실 상당히 초기에 이제 자금 지원도 원활한 편인 거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착수하고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 설치하게 되는데,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하면 이제 업체 선정되고 나면 업체가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구조 검토를 받고
해당 지자체 가서 이제 개발인허가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공사에서 사용료 공사를 이제 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비들은 또 그 설비만의 이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준공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준공 확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준공 확인하는 데까지 시운전이 필요하고요. 시운전 기간 15일 정도가 최소 필요하고 그 이후에 준공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 서류가 있습니다. 시운전 서류 보면 시운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게 사업 계획서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잘 되었는지, 시운전 15일이면 15일 기준의 감축량을 기반으로 365일로 환산했을 때 처음에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서류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말도 안 되게 온실가스 감축량을 높여가지고 지원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양 그대로 해가지고 하셔야 나중에 준공서를 준비하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운전 기간 동안 예상했던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감축이 만약에 미달이다 하면 그런 왜 미달했는지 미달 사유서 이런 것도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 잘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 겨울에 완공되고 나면 겨울에 발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서에 했었던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으로 보면 분명히 달성했을 텐데 좀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태양광 쪽으로 이제 사업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평가하는 위원이 그런 태양광의 어떤 발전량 특성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잘 객관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승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운전에서 이제 그런 준공 보고서까지 잘 제출해서 이제 그것도 또 서류 보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보완도 잘 하셔야 되고 그거까지 끝나고 나면 실제 와서 설비 확인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특히 중간에 이제 자금 집행과 관련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그냥 바로바로 빨리빨리 공사하고 잔금으로 다 쳐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금, 중도금, 잔금 잘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급하시고 준공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이슈가 되니까요. 그런 거 다 좀 이 일정이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항상 좀 환경부하고 좀 얘기 많이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이게 계속 해보면 그래도 좀 기업 친화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환경부 이런 공단에서 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최대한 잘 반영해서 해 주시거든요. 좀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 좀 모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게 있으면 항상 좀 먼저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1차 공고는 이제 2월 4주차 때 결과 나온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2회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평가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크게 이제 보면 이제 100점 만점 중에 사업계획 30점, 사업효과 50점, 정책효과 20점, 가점 11점, 감점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아야 되고요. 70점 이상 받은 데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뽑으니까 우선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약간 정량적이보다 정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좀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그리고 이런 온실가스 계측이라든지 감축이나 이런 측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정확한지 요거를 좀 잘 표현해야 되고요. 50점이 반영된 사업 효과는 정량적이니까 사실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거는 설비의 특성,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규모별 점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10점, 중견기업 7점, 공시대학 중견기관 공공기관 4점, 대기업 1점입니다. 감축 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에 탄소 무배출 설비가 10점입니다. 공정설비 개선 8점, 연료 절감설 6점. 아마 이게 요즘 탄소 무배출 설비 이제 태양광 같은 거 하면 이게 실제로 감축 효과가 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좋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진행 탄소중립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수행 완료하면 가점 5점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배출권 그 대상 업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탄소중립 컨설팅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 수요조사 참여해서 1점이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대상 기업도 1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점이 10점인데 요거는 감축력 미달한 업체 옛날에 감점이 많으니까 이런 거 좀 잘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숫자를 한번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한번 잘 검토 안 된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한번 점수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업체 이제 계약 기준에 보면 뭐 공사, 뭐 물품 용역,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가 있는데 진짜 어떤 공사에 따라서 그 다 맞춰가지고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특히 좀 많이 주의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입찰을 했었으니까 재입찰이 많이 떴었으니까 요거 꼭 사전에 조달처의 정확한 내용을 보시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이 사업 진행하면 뭐 협약해서 조달처 입찰하다 보면 2개 분기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말에 공사 착공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좀 긴 사업입니다. 맨 처음 사업 신청서 작성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내용이 바뀌지 않게끔 꼭 그런 거를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서 향후에 이제 좀 공수가 들어가지 않게 좀 신경 써서 사업을 하시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되게 그래도 이제 뭐 진행하기도 무난하고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탄소 중립 중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좀 성공적으로 좀 탄소 중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누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혹시 사업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뭐 다른 또 좋은 지원 사업이 있으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